안녕하세요. 김기현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만년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 만년필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고가의 제품입니다. 몽블랑의 마이스터 슈틱 시리즈 중에 하나고요. 이 펜은 놀라울 정도로 필기감이 좋아요. 묵직해서 손에 쥐고만 있어도 다른 필기구에 비해서 더욱 준수한 안정감을 줍니다. 지금 제품 홍보하려는 건 아니고요. 이 펜이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가끔 몇몇 분들께서 물어보시곤 해요. 저런 고가의 제품으로 스케치를 하는데 떨리진 않는지, 혹시 잃어버리거나 떨어뜨리면은 어쩌나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이 제품의 가격을 처음 접했을 적에 상당히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만년필은 저희 아버지께서 어머니로부터 선물로 받으신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께서 젊으실 적에 동일에서 생활을 하셨는데요. 어머니께서는 당시 대학생이셨던 아버지께 졸업을 맞이해서 이런 뜻깊은 선물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중요한 계약 시에 혹은 서류 작성 시에 마지막 서명을 위해서 이 만년필을 꺼내 사용하시곤 했는데요. 한국으로 귀국하신 이후에는 여러 이유로 드물게 사용하셨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펜촉도 막히고 해서 아무리 잉크를 새로 투여한다고 해도 사용이 안 되었다고 해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고장이 났나 생각하셨다 합니다. 그 당시에는 몽블랑 제품을 한국에서 수리하는 게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독일의 본사에 비행기편으로 보내셔야 했는데요. 아무래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상황이었겠죠. 그러한 이유로 꽤나 오랜 시간 동안 장롱 깊숙이 자리하고 있던 이 펜이 세상 빛을 본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10여 년 전에 독일 유학을 준비하고 있던 저를 조용히 서재로 부르신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서랍에서 이 펜을 꺼내어 보여주셨어요. 제가 어릴 적 아버지 서랍에서 몰래 꺼내 책상에 툭툭 찍어보곤 내팽개쳤던 그 펜이더군요. 그때까진 제가 망가뜨린 줄 알았어요. 아무튼 금태가 둘러져 있어서 멋져 보이긴 했는데 그 가치를 전혀 모르던 저는 담담하게 그 펜을 구경만 했어요. 아버지께서는 펜이 가지고 있는 어머니와의 추억과 함께 이 펜을 독일에 가져가서 그곳 장인들에게 수리를 맡기라 하시곤 선물이라고 하며 저에게 주셨어요. 케이스에 담아주셨기에 망정이지 그 값어치를 모르던 저는 아마 그 펜을 책상 어딘가에 굴러다니게 뒀을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그 후에 독일 유학 생활 동안 그 7년 정도의 시간을 이 만년필은 제 서랍 어딘가에서 묵혀 있었답니다. 제 아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물건이라며 소중히 보관해 두고 있었는데요. 정말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취미 활동을 찾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스케치 한번 해볼까 하면서 동네 잡화점에서 스케치북을 사옵니다. 빈 종이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저는 언제든 찢어버릴 수 있게 저렴한 스케치북을 구입했어요. 그래도 시작은 근사하게 하고 싶어서 괜찮다는 펜들을 이것저것 꺼내봅니다. 그때 문득 이 펜이 떠올랐어요. 아버지께서 수리를 당부하신 것도 그때야 다시 떠오르더군요. 케이스를 열어보니 그 당시 어머니께서 선물로 구입하셨을 적에 받으셨던 영수증 그리고 제품 증명서 등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영수증에 그 당시 화폐 단위인 마르크가 써 있어서 새삼 긴 시간의 흐름을 느꼈답니다. 막상 이 펜을 꺼내서 책상 위에 두고 보니까 뚜껑 열기만 성공하고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물론 잉크도 다 말라 있었고요. 그 다음날 인터넷으로 몽블랑 지점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마침 제가 살고 있는 도시에 지점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명품거리 한복판에. 그리고 며칠 후 그 지점을 방문하고 처음 알았습니다. 몽블랑의 역사와 값어치를. 상점에 들어서니 멋진 펜들이 즐비하더군요. 일단 저는 점원을 찾았습니다. 말끔히 차려입은 점원은 흰 장갑을 낀 채로 제 아버지의 펜을 집어들어 유심히 살펴본 후 수리를 맡기는 것이 좋겠다 합니다. 사용 안 한 지 오래되기도 했고 제품 표면에 잔 상처들이 있고 하니 장인들에게 직접 수리를 요청하는 편이 앞으로의 사용에 있어서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리 비용하고 기간을 물어봤어요. 40년이 넘은 이 제품을 마이스터들에게 보내서 수리를 의뢰하는 비용만 60유로를 청구하더군요. 게다가 대략 2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고요. 이건 기본 금액이고 마이스터들이 특수 부위를 교체하거나 할 시에는 추가 비용도 들 거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60유로는 저에게 적은 금액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취미 활동한다고 아버지 펜 꺼내 들고는 이거 너무 큰 지출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잠시 점원 앞에서 그 까마득한 숫자들과 함께 멍하니 생각에 잠겨 있으니 그 점원이 정중히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수리 비용만으로 60유로는 적은 금액은 아니죠. 하지만 이 펜의 본래 가격과 품질을 생각하시면 아주 심한 지출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면서 이 제품의 본 가격을 알려주더군요. 그렇게 고가였나요? 저도 집에서 장갑 끼고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물론 아버지의 물건이기도 했고 제가 잘 사용하길 바라셨던 아버지의 마음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수리를 맡겼습니다. 몇 주가 흘렀고 연락이 왔습니다. 펜을 찾으러 가니 점원이 어느 부분을 마이스터가 살펴보았고 펜촉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손보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여주더군요. 수리비는 생각보다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60유로 안에서 해결했더군요. 더불어 아버지에게서 이 펜을 물려받았음을 진작에 들어 알고 있던 그 점원은 잘 사용하라는 말과 함께 검은색 잉크 한 병을 선물로 주었답니다.
이렇게 이 펜은 다시 본래의 품질을 되찾았고 아버지의 오래된 펜 케이스에 들어가 제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서 집에 가서 잉크를 채운 제 펜을 써보고 싶어졌어요. 그리고 집에서 처음 종이 위에 선을 그었을 때 그 느낌을 아직까지도 잊지 못하겠습니다. 그 부드러움과 묵직함이란 지금까지 다른 펜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것들이었어요. 문득 아버지께 더 감사하고 아버지가 그리웠습니다. 요즘은 라미, 만년필 등 다른 제품도 종종 사용을 합니다만 제가 취미 활동을 시작한 그 시점에는 이 펜을 사용하는 즐거움이 워낙 커서 대부분을 이 펜으로 그렸던 것 같아요. 여전히 이 펜으로 그림을 그릴 적에는 이 펜이 가지고 있는 묵직함과 부드러움에 큰 만족감을 느낀답니다. 언젠가 제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제 곁을 떠나갈 쯤이 되면 저도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듯이 제 아이에게 이 펜을 선물로 줄 계획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는 물건이 있나요?